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오전 08시가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얼마 전이라 조금 전에 지났습니다. 자, 히든볼 호회 오늘은 영주형, 찬우 형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 시간에 특히나 찬우 형은 이제 움직이시지 않는 분인데, 네. 괜찮으신가요? 아, 힘듭니다. 네. 네, 어제도 8시. 네네. 오늘도 8시. 원래 자는 시간이죠, 제가. 그죠. 네, 제가 보통 이제 6시에서 7시 정도에 이제 자니까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참 깊이 점점 잠으로 빠져드는 시간. 램수면. 네, 일반적인 그 직장인들이 보통 이제 한 12시 정도에 자서 네. 6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직장에 가깝다 그러면 한 7시 정도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대 직장인들이 이제 일어나는 시간에 제가 자는 시간인데 직장인들 기준으로 따지면 한 지금 새벽 2시에 방송하고 있는 거죠. 예. 심야 시간에. 예. 영종님 괜찮으세요? 저는 새벽에 나온 게 아프고 나서 처음이에요. 와이프가 새벽은 피하라고 피하자.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일단 뭐 방송이 잡혀 있으면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좀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매우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아니 이 형 아프고 나서 표정을 잘 못 읽겠어. 이 형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입은 매우 좋아였는데 매우 좋아요. 네. 표정을 잘 모르겠어 이 형 이제. 사실 요 시간대 이제 방송하는 거는 코파 아메리카 준비할 때 그죠. 그 전에 이제 준비하고 네. 방송하다 보면 요 시간대 일어나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거 제외하면은 사실 저희한테 요 시간대는 자는 시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아프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서 8시쯤에 일어나요. 그래서 8시에 밥 먹고 하는데 좀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또 일찍 자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아니 심지어 좀 더 일찍 오셔서 네.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또영주 TV 라이브 연 다음에 소시에다드 레알 마드리드 경기까지 중계를 하셔서 네네.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좀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시간대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들이 방송 하나 할 때는 좀 정상 같고 아, 예. 두 번째 할 때는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집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 체력 소모가 좀 빠르게 네. 좀 되는. 그리고 걷기 운동을 많이 안 하고 하는데 예. 네. 걸을 때 약간 뒤뚱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직은. 걷다가 네네네. 한 번 뒤뚱 살짝. 이래요. 그런데 걷기 운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바닥이 평평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약간 울퉁불퉁한데 걸을 때는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피곤한 게 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호회를 저랑 형철이랑 진행을 하는데 네네. 오늘도 형철이가 생일입니다. 오. 네, 그래서 아마 개인 사유로 좀 연차를 또 생일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아, 근데 그건 형철이가 알겠는데. 오, 생일이라고 그럴 뭐 일 특별한 있나요? 일이 아니 형님들, 그 형철이를 너무 네. 아니 본인도 스케줄이 있겠죠. 아니 스케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특별할까요? 그러게. 형철이 생일 그- 축하한다. 네. 그리고 그거는 뭐 형들의 생일 축하해. 예. 네, 축하는 하는 건데 근데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죠. 본인의 컨셉을 너무 깨는 게 아닌가. 아하. 네. 형철이는 생일날에도 그렇죠, 명절에도 언제도 네. 와서 이제 축구를 보는. 그렇죠. 그게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익숙하긴 한데. 그걸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30살 되기 전에 그런 거 깨는 거 굉장히 섣부르다고 봐요. 네. 어쨌든 뭐 두 분이 오셔서 이게 호회를 하니까 또 예전에 호회할 때 이제 만약에 두 분께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 연결을 좀 그렇죠. 드렸었는데. 그때는 아, 네네. 전화 많이 네, 했죠. 근데 예. 이제 오디오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두 분을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좀 상큼하고 좋네요. 네, 네,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카톡을 받았을 때 예. 전화를 한다는 얘기인가? 아, 옛날처럼? 네. 아니더군요. 자, 오늘 원래 이제 경기 이슈가 네. 주중 PL도 있었고 코파 이탈리아, 코파델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제 오후에 네. 저녁쯤이죠. 네네. 정문규 후보가 네네. 협회장에 이제 다시 당선이 되면서 네. 네. 4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뭐 축구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나 축구계에 종사하고 있는 또 두 분 아니시잖아요. 좀 저도 네네. 그렇고. 네. 뭐 그래도 또 두 분의 한창-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한창 뭐 히든볼 뭐 이 개편 전에 예. 할 때도 이 협회 그냥 감독 선임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론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그 사람들은 대의원들은 뭐 별로 그 여론에
뭐 여론에 대해서는 뭐 반응을 안 했다 정도로 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득표율 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득표율도 예상이 가능했지만 네. 이게 과연 옳은 득표율인가? 축구인과 축구팬의 사이의 간극은 이렇게 벌어져 있구나. 사실 우리가 축구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인과 축구팬 사이에서 계속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딘가에 있죠. 네. 그런데 축구인과 축구팬의 이 간극이 너무 벌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겼고 정몽규 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약속을 지키면서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을 해서 경쟁자로서 또는 나중에 좀 후보로서 계속해서 각축전을 펼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뭐 축구인이든 축구팬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또 3차 예선 오마니랑 요르단전이 있잖아요. 뭐 그 경기를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서 요거를 볼 텐데 모르겠습니다. 잘.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축구 얘기는 합시다. 네. 네. 예. 자, 먼저 잉글랜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스날이랑 리버풀 경기에서 아스날은 또 승점을 드랍했고 리버풀은 또 승리했습니다. 네. 뉴캐슬을 상대로 리버풀은 승리를 했고요. 아스날은 노팅엄을 상대로 무승부 0대 0이었는데 네. 경기 내용은 사실 별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스날은 또 답답한 경기를 하다가 무승부를 얻었고 리버풀은 역시 소버슬라이 그리고 살라 네. 또 어시스트 기록을 하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두 분에게는 뭐 경기 내용보다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스날이 한 경기를 덜하고 13점 차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그거 말고 두 분이 보시기에 아스날은 언제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슨 부채도사가 아니잖아요. 그걸 바라는 예측.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부채라도 갖다 주고 마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시즌 적기였죠. 적기였다. 왜냐면 모든 상황이 그렇잖아요. 맨시티가 미끄러졌으니까. 네, 모든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스널이 직전 두 번의 시즌 했던 것처럼 했으면 지금쯤 굉장히 최상단에 있겠죠. 뭐 최소 리버풀이랑 승점 차가 이 정도로 나지는 않았겠죠. 이 정도로 나지는 않았겠죠. 경쟁하고 있겠죠. 근데 아스날 지난 두 시즌 페이스가 좀 더 낫지 않나? 맞아요. 별로 안 좋아요 올해. 그러니까 그 두 시즌 페이스가 지금 리버풀이랑 보다 좀 더 낫지 않나? 정확하게 그렇지는 모르겠네. 않을 거예요. 거의 리버풀이 비슷한데? 리버풀이 너무 좋아. 리버풀이 너무 좋아요. 리버풀이 1패밖에 안 했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으면 되게 높은 수준에서 경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올해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카 부상이라든가 그리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또 하베르츠 부상이라든가 예. 이런 뭐 악재가 터지긴 했는데 결국 포워드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공격수의 부재가 가장 크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겨울에 아무 영입 안 했던 거 누구라도. 네. 그러니까 공격수들의 줄부상이 있었고 미켈 메리노가 나름대로 골 넣는 경기도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또 아쉬움이 매우 컸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부상이 아스날의 발목을 잡은 것도 맞지만 네. 우리 같은 축구 해설가는 하루살이잖아요. 한 시즌 보잖아요, 그냥. 보통 그렇게 보죠. 네. 그럼 올 시즌 돌아봤을 때 리버풀이 예상외로 너무 좋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슬롯 감독이 뭐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 그대로 클럽 감독의 유산을 갖고 팀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이거 따라가려면은 그거와 같은 페이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스날은 부상이 너무 많고 맨시티는 흔들렸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올 시즌 어렵겠는데 근데 다음 시즌은 또 몰라요. 왜냐면은 맨시티가 겨울에 돈 쓰잖아요. 그럼 여름에 또 돈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리빌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다음 시즌도 아스날이 우승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지금 우승을 논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나름대로 올라왔지만 우승은 장담하지 못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대답이에요. 제가 그 지난 시즌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위 맨시티, 네. 2위 아스날. 순위로는 한 계단, 승점으로는 얼마 안 나는데 그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간극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 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벌어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번엔 그냥 승점 차이가 네, 보였죠. 그냥 뭐 리버풀이랑 크게 보이고. 차이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펩한테 2시즌 밀렸고 슬롯한테 한 시즌 밀린다면 다음 시즌에 아스날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르테타가 머리를 미는 것밖에 없다. 아하.
빡빡이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런 빡빡을- 개소리를 아니, 아스날 근데- 팬들이 할 정도로 머리를 밀기에는 머리숱이 너무 많던데.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바리깡 들어가지도 않을 느낌으로 머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사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축구를 그래도 좀 오래 보다 보면 꼭 우승을 보기 위해서 축구를 보진 않으니까 그냥 보죠. 그냥 봐서 별 아쉽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언제 우승하나 이러진 않지만 이제 비교적 최근에 입문하신 아스날의 리그 우승을 본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무패 우승을. 왜냐면 2004년 아니 이후기 좀 때문에 오래됐으니까. 되게 소수예요. 오래됐으니까 네. 우승 자체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끔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언제 우승할 수 있나요? 10년 내에 할까요? 답답하신 그 기분들이 막 느껴져. 그래서 한번 두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10년 내도 장담할 수 없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토트넘을 봐. 토트넘이 아무 우승도 그렇게 오랫동안 못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죠. 피터 형은 얘기했겠죠. 원래 그런 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어. 아니 아스널 팬, 그러니까 현지의 잉글랜드의 그래. 아스널 팬이면 그럴 수 런던 있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다른 팀들이 어쨌건 간에 작은 거 리그컵이나 아니면 FA컵이라도 우승하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우승 못하고 그렇게 그 긴 그치. 기간을 네. 그렇다고 해서 전력이 나빴냐 그 정도는 아니고 챔결도 가고 그랬으니까. 한 번은 그래도 뭐라도 토트넘. 한번 우승할 만한 그래도 아르테타 밑에서 FA컵 우승했잖아요. 한 번 네. 했죠. 네, 그것이 그래도 아르테타에게는 큰 힘이 됐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건 있어요. 리그 우승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무패 우승을 봤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됐는지 모르잖아요. 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실제로 오래됐지만 느낌상 그 아예 그걸 못 본 분들이 훨씬 더 좀 더 오래전이라고 느껴지겠죠. 네네. 아니 근데 뭐 못 보신 분들은 사실 20년 된 얘기니까 네, 오래된 그게 얘기긴 예전 해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언제 우승할지는 모르는데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축구 팬이라면 아스날 경기를 계속 본 팬이라면 아스날의 느낌을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느낌상 그 오는 반사적으로 느끼는 그 아픔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팀은 매우 좋아지고 있지만 못할 것 같은데. 우승에서 2% 부족한데 이런 느낌들이 아스날 팬들이 좀 느끼니까 아마 그런 아픔에 대해서 야, 나 상처 좀 보듬어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제 뭐 인테르를 응원한 지 오래됐고 네. 제가 이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들던 생각이 약간 그런 거 비슷했거든요. 야, 이거 우승 못하는 거야. 아하. 정말 매번 오랫동안 이렇게 맨날 지고. 우승 못했죠. 꽤 오래였잖아요. 맨날 인테리어도. 유베한테 지고 밀란한테 6대 0으로 털리고 막. 야, 이거 이게 되겠냐 이거? 네. 이런 생각을 많이 네네네. 갖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시절이죠. 네. 괜찮아요. 예. 근데 그 시기 얼마 안 지나서 그러고 나서 연패를 이제- 주르륵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만치니 감독 체제 아래서 스타일은 약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엄청난 포스를 발휘하면서 연패를 했잖아요. 리그 연패를 이제 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딱 상황이 딱 기대치도 않았던 그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또 갑작스러운 있더라고요. 아다리. 갑자기 또 그렇게 되니까 리버풀이 진짜 그런 케이스잖아. 이게 뭐 클럽 감독도 나가고 했으니까 당분간 우승은 좀 어렵겠지. 좀 쉬어가겠지. 어렵겠지. 하지만 뭐 챔스만 나가면 뭐 우린 저력 있는 팀이니까 이건데 갑자기 확 막 흐라벤베르 같은 선수 막 잘하고 소보슬럭이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팀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시즌 제가 볼 때는 아다리가 꽤 맞았다고 느낌이 드는 시즌이었는데 그 중요한 경기들 딱 한 2경기 정도 네, 그거 거기서 놓친 것 이제 때문에 미끄러졌지. 그것 때문에 결국 우승을 못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좀 쉬어간다고 치고 숨고르기 한번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희망 고문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시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근데 우리가 언제 우승할지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네. 다음 시즌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맞아요. 수도 네. 사실 세상 일이 다 안 될 것 같다가 끝났네 했을 때 갑작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다리가 맞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2008년도에 페비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거 100% 실패다. 거의 대부분 그랬죠. 아니 B팀에서 뭐
뭐 했다고? 야, A팀 경험도 없다. 근데 걔가 6관왕 했거든요. 그치.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송펠라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좀 뭐라고 할까 도전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되고 다만 절실해야 될 것 같아요. 아르테타 감독에게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그럼 반대로 리버풀은 지금 이번 시즌 우승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이 슬빠기가 분명 내년에는 아르테타도 나름의 더 도전을 하려고 할 거고 아마 펩은 칼을 갈겠죠. 맨시티와 함께. 근데 지금 보여주는 맨시티의 흔들림, 그다음에 리버풀의 어떤 나름의 공고함을 봤을 때 리버풀의 모습이 꽤 좋아 보이는데 네. 이 모습으로 연패 이상이 가능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능성만 놓고 얘기한다면 가능성이 가능하죠. 있긴 한데 그리고 슬롯 감독이 이제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한다면 슬롯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더 잘할 수도 있겠죠. 다만 올 시즌에 살라가 보여주는 그 지배력, 압도하는 힘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여기다가 언제 어디서든 부상 선수는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죠. 여기다가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펩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담은 못하겠다.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리버풀이 하는 축구는 꽤 괜찮아 보여요. 네. 꽤 괜찮아 보이고 반대의 입장이잖아요.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는 도전자 입장에서 이제 도전을 그죠? 해야 되는 거니까 리버풀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제가 토트넘 맨시티 경기 보다 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맨시티. 예. 어.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맨시티 축구를 보면서 감탄스러웠던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제 많이 사라졌다. 거의 없어요. 그 이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로드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선수들이 이제 많은 실패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뭔가 좀 안 돌아가는 팀의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게 그 전에 이제 페누르트 경기 그 저희 직관에서 봤잖아요. 3대3 됐을 때 네네네네. 3대 경기 3대 0으로 이기던 경기를 그렇게 따라잡히는 맨시티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은 그쵸.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될 때 보면은 야 말도 안 되게 털리네 이거. 이런 느낌이 봐서 거의 기적 같은 무승부가 나왔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이후로 쭉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이 팀 자체가. 그러면 이게 선수 한둘이 보강되었다. 지금도 사실 겨울에 나름 보강이 된 상황인데 거기서 뭐 후산호프 같은 선수는 첫 경기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파이팅 보여주는 나름 뭐 모습도 적응하고 좋았고 있고. 그런 모습도 좋았었는데 몇몇 선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마테우스 네즈 야 쟤는 왜 저러지? 또 보면은 사비뉴 쟤는 또 왜 저러지? 저런 선수들이 그래도 이렇게 막 뭔가 부딪히면서 뭔가 성장하는 느낌을 그죠.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쟤는 오히려 초반이 오히려 좀 번뜩였던 것 같고 왜 점점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거는 좀 뭔가 팀 내부적으로 뭔가 큰 변화의 계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얘기는 맨시티가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로드리라는 선수가 돌아오면 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워낙 대단한 선수니까.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 앞에 있는 기존의 팀을 지탱했던 뭐 데브라이너라든가 아니면 베르나르 실바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힘이 다 빠진 모습, 포든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야 이거 쉽지 않겠다. 네. 네. 저는 다음 시즌에 맨시티는 우승 경쟁한다고 봐요. 바로 올라올 수 네. 있다. 바로 우승 경쟁을 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싸울 거라고 보고 네. 경기력도 지금보다는 좋아진다고 봐요. 어. 이건 로드리가 복귀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필요한 자원을 영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디올라 감독도 세대 교체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가르디올라 감독의 축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축구라고 생각해요. 오. 템포가 굉장히 빠른 축구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가르디올라 감독은 상대 진영에서 상대를 박스 안쪽으로 몰아놓고 거기서 공격수를 늘리면서 활로를 찾아서 또다시 공격을 가하고 골을 넣는 유형이잖아요. 근데 상대 진영에서 몰아넣기 위해서는 볼이 점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공격권을 가질 경우에 바로 앞에서 압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뒷공간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축구는 타리그보다 템포가 더 빠르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축구예요. 근데 제가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해서 놀라는 거는 이 감독은 결국 경기를 제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은 제어가 안 되는 경기가 너무 많아요. 한지 플릭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아, 이번 4대4 경기인가요? 아, 그렇죠. 예. 네, 비슷한 예, 면이 예. 있어요. 뒷공간을 내주면서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레알 마드리드보다 패배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수비 라인은 패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죠. 뚫리면 더 높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볼을 간수하고 앞에서 제어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력이 따라야 되는데 맨시티는 이제 세대 교체를 할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 올 시즌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한 번에 밀려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맨시티도 그렇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렇고 올 시즌은 위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박박 긁으면서 아마 고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얼굴 상처나고 난리 났으니까. 네, 분명히 아마 다음 시즌에는 해결책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찬우 형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영준은 왜냐하면 그래도 왜 바로 바로 가능하다. 낼 거라고 생각하냐면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기존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요런 이 지금 영주 형이 얘기했던 요 모델들은 보면은 바르셀로나에서 많이 했던 모델들이고 여기 넘어와서 맨시티는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진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동선도 훨씬 그때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포지션에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제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케이스를 보면 예전보다 지난 시즌 케이스를 보면 포지션을 물론 당연히 이 팀이 강팀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지만 포지션이 없더라도 그 나름대로 해결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되게 압도적으로 강했던 팀이었고 특히 혼란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런 점이 굉장히 두드러진 팀이었었는데 근데 대신에 배치들도 그렇고 여기 측면에 섰던 선수들이 배치는 기본 배치는 측면에 되지만 실제로 동선 자체는 훨씬 더 복잡하게 가져가야 되고 이건 앞에 있는 윙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새로 선수들이 들어온 거 좋죠. 이 선수들에게 주입해서 이 선수 당연히 엘리트 선수니까 습득력도 빠르겠지만 하나의 팀으로 딱 만들어서 완전히 톱니바크처럼 잘 돌아가기까지는 야 이거 어렵지 않을까? 좀 걸린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뭐 리코 루이스 같은 선수 되게 아, 좋은 예.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힘들어하죠.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 되게 좋은 선수라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 시야도 있고 패스킬도 잘 보고 그래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선수가 결국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그런 거에서 뭔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생각보다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좀 더 겪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해결책은 찾겠죠. 워낙 네.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리버풀이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리버풀은 살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나요? 그거 맞아요. 크긴 하죠. 올 그리고 시즌 너무 잘해서 리버풀 팬들이 또 그것도 걱정하더라고요. 뭐 살라의 어떤 사실 이제 나이가 92년생이기 때문에 내년의 기량이 올해보다 뚝 떨어져도 그렇게 왜 저래 이렇게 할 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좀 내려오는 나이니까 거기에 그 우승하는 팀의 조건 중에 하나가 부상자가 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올해 유독 부상자가 좀 리버풀이 덜했어요. 이전에 많았던 거에 비해서. 네네네. 근데 내년에 만약에 그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이제 걱정하던 바가 터진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라 얘기 꺼낸 이유가 네. 그거예요. 리버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살라지만 살라. 최대 약점도 살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살라가 다음 시즌에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는 뭐 그럴 느낌이 좀 가능성도 들어서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버풀도 한두 차례 고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리버풀 팬들은 페네 스포츠 그룹이 얼마나 보강을 해줄 것인가. 분명 보강할 포인트가 있는 팀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인색한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있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맨시티는 뭐 FFP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적 시장에서 예전만큼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뭐 또 PSR도 규정도 네. 막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스쿼드가 점점점 좀 줄어든다. 물론 네. 이제 베스트 11 봤을 때는 강력하긴 했죠. 트래블까지 한 팀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다가 이번 문제를 맞이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새로운 선수가 안 들어오면 이게 로테가 안 돼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맨시티는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만약에 올 시즌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유럽 최고의 팀이거든요. 그럼 리버풀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당연히
누군가를 영입해서 기존 자원하고 경쟁시키면서 보강도 하고 네, 시너지 효과를 내든 아니면은 경쟁의 효과를 내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리버풀은 좋든 싫든 이 알렉산더 아놀드 때문에 뭔가 변화를 하시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느낌은 뭔가 약간 가는 빌인데 아니 뭐 여기까지 에.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근데 또 뭐 새벽 경기도 잘했다 그러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아스날 얘기를 하면서 리버풀 얘기도 했고 맨시티 얘기도 좀 곁들여 봤는데 그럼 여기에서 어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네. 스페인으로 가보죠. 네. 네, 4대4 경기. 네. 네, 박터진 경기 대박이죠. 아니었습니까? 네. 네. 첼시 정말 오랜만에 대박이었어요. 대승 거뒀는데. 아 첼시 소튼이요? 네, 그건 지현이 나중에 얘기하도록 형만 하겠습니다. 좋아라고 할까요? 아니 이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예. 4대4가 저는 제가 이제 그 인테르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네. 라치오와 경기. 예.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많이 앞서다가 그러니까 초반에니 그거 그죠? 있지. 초반에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대 0까지 네네네네. 만들어서 됐다. 그래. 뭐 영정도 이제 슬퍼할 때가 됐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역전을 했다는 네. 거야. 그래서 또 4대 2가 됐다네. 예. 그래서 에이. 그래 뭐 그래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러고 그래 뭐 축하드린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저 이제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예. 나왔는데 동점이 됐다는 거야. 뭐지 이게? 어떻게 이게 동점이 되지? 제가 어떤 게시판에 그런 글을 봤어요. 네. 오랜만에 바르셀로나 경기 봤는데 개 못하네요. 수비 라인 무너지는 장면이 너무 많았죠. 그런 모습을 몇 차례 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네. 글이. 근데 이제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생각해, 야 8골을 잡았어. 8골이 나왔죠. 이 경기는 경기 시작하고 한 6분, 7분 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골을 넣었어요. 네. 뭐 훌리안 알바레스가 넣은 골 같은 경우에야 공중볼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물론 이제 그리즈만이 올린 거를 렁글레가 떨궈주고 그리고 나서 훌리안 알바레스가 마무리 지었는데 그 골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훌리안 알바레스에게 결국 역습에 의해서 이제 패스가 전개가 되고 그리즈만이 마무리 짓는 그 골은 야 이거 수비 라인이 심각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미스가 한번 나오면 그 상황에서 상대가 빠른 역습에 의해서 뒷공간 뚫어내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네. 훌리안 알바레스의 환상적인 패스 때문에 결국 그리즈만의 골이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이 경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뭐 페드리가 골 넣고 그다음에 세트피스에서 2골 나왔거든요. 그 센터백들 쿠바르시 이니고 골 넣고 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교체 출전해서 골 넣고 그러면서 이제 4대2 만들었을 때 제 마음은 2골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그쵸. 좀 편하니까 일단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가자.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페드리가 없으면 경기 운영 자체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라인을 올렸을 때 오프사이드 트랩이 뚫리면 바로 실점이다. 네. 여기다가 후반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교체 카드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교체 카드를 썼을 때 모습 보면은 선발과 벤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선발과 벤치 차원이 있을 뿐더러 네. 교체 카드 타이밍도 한 템포씩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르코스 요렌테 골이 들어갔나? 그 다음부터는 뛰는 양이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기 초반 뛰는 모습이고 바르셀로나는 경기 막판 뛰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동력 차이가 확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나서 뒷공간 뚫리고 세르로토에게 또 실점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뭐 뒷공간 뚫리는 장면 봤을 때는 마르코스 요렌테 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결국은 공격수들이 볼을 끌고 들어가니까 바르셀로나 수비수들이 쭉 딸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선에서 들어온 선수 자유롭게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르코스 요렌테가 들어오면서 마무리 짓는 거라든가 아니면 렁글레 이 새끼 졸라 잘했어. 수비는 모르겠습니다. 내 골이나 실점했으니까. 예. 근데 공격의 기여도가 하여튼 렁글레가 한 번에 넘겼을 때 그게 좋은 이제 선수죠. 측면 쪽에서 들어가면서 예. 세르로토에게 연결되고 세르로토가 그러니까 마무리 짓는 모습. 좋은 선수니까 바르셀로나까지 갔죠. 예, 좋은 선수예요. 네. 예.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더 어울리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수비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제 플리그 오프사이드 트랩을 쓴다 할지라도 그전 감독들도 라인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렁글레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는 수비 뒷공간을 다 책임지다 보니 손을 쓰는 장면도 많아지고 토트넘 때도 좀 그랬고. 실수도 많아지고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라인 밸런스가 좋으니까 비교적, 예. 네, 그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패스가 되니까 이제 빌드업에 관여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더 어울린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여하튼 이제 친정팀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죠. 또 제일 좋아하시는 공격수 이제 쇠르로트라고. 아 저요? 예. 네. 아닙니다. 네네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톱은 쿠바르시하고 이니고예요. 둘이 한 골씩 넣었거든요. 괜찮아. 근데 저도 뭐 4대2에서 4대4 한번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유베랑 첫 번째 경기가 이제 4대2까지 갔는데 예. 4대4죠. 네. 이게 경기 흐름을 보면 바르셀로나 팬들이 화낼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대 0이었잖아요. 그걸 4대 1로 뒤집었잖아요. 그때 이제 잠깐 행복했죠. 아. 그리고 이제 4대 4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보면 대등한 경기 같아요. 그리고 근데 홈 아니었나요? 홈이고 경기를 지배하고 그리고 점유하는 시간이 더 길긴 했어요. 근데 경기 시작 한 10분, 경기 끝나기 전 10분. 여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배했고 거기서 4골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선발 출전한 페란 욕도 많이 해요. 페란이 결정적인 기회를 2번 놓쳤거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짜증 많이 났었고 진짜 결정적이야. 예. 그거는 스트라이커라면 당연히. 아이 그래 첫 번째는 1대1 상황에서 슈팅은 좋았는데 골키퍼 막힌 거 알겠어. 두 번째는 골키퍼 제쳤는데 거기서 소녀슛도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아기 슛을 때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는 저기 페란 토레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럼 거기서 뛰지 말라고 하세요. 레반도프스키는 결국은 교체 출전해서 라민 야말의 패스를 골로 연결했으니까. 근데 페란 입장에서는 서브로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하고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다 경기 일정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는 코파델레이, 다음 주 중에는 챔피언스리그 계속해서 중요한 경기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여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마드리드 그죠. 더비를 펼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로테이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지 플릭 감독은 페란이 최근 폼이 좋으니까 페란을 선발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페란은 페란했고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은 자 선발로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즈만을 내지만 후반전에 앙헬 코레아하고 셀로트가 있으니 어느 시간대가 되면 이 선수들을 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니까 코너 갤러거를 측면에 배치해서 수비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2대 4인 상황에서 사무엘 리누를 투입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또 효과를 본 거고요. 그러니까 교체 카드가 충분했고 그걸 잘 이용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엔드리그 선발로 썼거든요. 엔드리그 골로 이겼어요. 원정에 승리를 했습니다. 네. 소시에드. 네. 뭐 그것 같이 묶어서 그럼 대강 얼추 보면 네. 어쨌든 레알은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 유리한 상황이 됐죠.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망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전망이 좋지 않은 예. 거죠. 거기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매우 강하고 그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올 시즌에 1승 1무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리한데 바르셀로나 팬들이 뭐 당연히 이거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가 있으니까 경기 일정이 빡세잖아요. 그러면은 코파델레이 4강 2차전 펼칠 때 4월 1일과 2일 요 이틀 동안 코파델레이 2차전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때 컨디션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컨디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금 제로 베이스입니다. 어차피 원정 다득점 원칙이 없으니까 홈에서 4대 4면 원정에서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네. 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리하지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뭐 포기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드 경기는 소시에다드 애들이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보고 있으면 아 열심히 뛴다. 그런데 부족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이 선수들 뭔가 투지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는 선수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에요. 오야르사바는 날리고 있고 쿠보는 쓰러지고 있고 물론 쿠보 드리블이라든가 슈팅이라든가 위력적입니다만 부딪히면 넘어지고 막 이런 장면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시에다드 경기는 개인적으로 전반전 끝났을 때 엔드릭 1대 0이었거든요.
그냥 후반전도 이렇게 흘러가다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입니다. 그대로 실제로 결과도 나오고.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8분 능선 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네. 2차전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첼로티 감독은 칭찬받아 마땅한 게 이 경기 롯데 돌렸습니다. 네. 엔드링 나오고 루닌 나오고 루닌 씨 너무 잘해. 개잘 막죠? 6개인가? 선방 엄청 많습니다. 루닌 나오고 아르다 길러 나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레알 마드리드는 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2차전 홈에서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스무스하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세바요스가 마지막에 좀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두 팀의 감독. 그러니까 시메오네는 뭐 올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이 한지 플릭이랑 안첼로티의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리가 경기를 쭉 보시는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은 당신들이 챔스를 봐서 그렇지 리그를 쭉 팔로우하다 보면 진짜 답답하다. 코파도 답답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팬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 뭐 타이틀을 많이 따오는 건 좋은데 네. 재밌는 경기 좀 보고 싶다. 감독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꽤 있고 또 반대로 어쨌든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이 감독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그만큼 하리란 보장도 없고 뭐 알론소가 바로 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영주 형 의견이나 찬우 형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서. 일단 사비 알론소가 얼마나 레버쿠젠에 있을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다음 감독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바꾼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겠죠. 그런데 지금 안첼로티를 바꾸고 모르는 상황에서 누굴 구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 안첼로티 감독이 해준 게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을 지금 뭐 무시하거나 자르거나 이럴 수 있는 그거는 안 상황은 된다. 아니에요.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인내가 필요한 경기이긴 합니다. 뭐 선수 교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따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인내의 끝은 승리고 우승이었잖아요. 그게 안 되는 팀들이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 사실 대부분 잘 안 되죠. 네. 네. 되는 게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전 그것도 이해는 해요. 답답하다. 경기 내용, 재미, 승리, 우승 다 원하는 거거든요. 뭐 레알 팬들은 사실 뭐 보통 다 바라니까. 네. 아니, 모든 팀들이 다 바라죠 그런 걸. 네. 그런데 그렇기가 쉽지는 않은 건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찬반 논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뭐 찬반 논쟁이라보다 아마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을 텐데 그 생각은 있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선택은 결국 하나밖에 페레스. 없어요. 경기력을 선택할 것인가, 우승을 트로피를 선택할 할 것인가. 전 우승이에요. 저는. 저도 후자라고 무조건 봅니다. 우승이에요. 네, 후자죠. 경기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우승하면 경기 잘해서 끝이지 뭐. 유벤투스한테 지면 뭐 할 거야? 경기 못하고 이기는 게 나아요. 진짜.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드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소시에다드가 될 것인가, 레알이 될 것인가. 네. 물론 레알이 못한 경기는 아닙니다. 근데 레알이 결국 승리를 가져가잖아요. 그것이 레알 마드리드다. 네, 이게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경기 내용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예.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경기 내용이 안 좋으면. 여기다가 센터백들 줄 부상이고 여러 부상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올 시즌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더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 동선 문제 때문에 전반기 좀 고생을 근데 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약간 그래도 네,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승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승 못했을 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건 보도긴 한데 루머일 수도 있어요. 올 시즌 우승 트로피 하나도 못 들잖아요. 네. 안첼로티 아웃입니다. 그만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난 다음에 성적 보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항상 이제 안첼로티 이거 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왜냐면 경기 사실 라리가 시간대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경기 내용도 안 좋으면 당연히 답답한 건 맞는데 항상 시즌 말미 되면 저는 그 짤방이 생각납니다. 안첼로티가 선글라스 끼고 씨가 물면서 약간 그 느낌 있죠. 그래서 뭔데? 약간 그 표정하는 그 짤. 언제나 그 짤이 나오면서 트로피 하나 추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은 굉장히 공격을 전개할 때 직선적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경기 자체를 뭐 100% 지배하는 경기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기도 은근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선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 선수들을 불러 올려서 뭐 성장시킨다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라울 아센시오의 등장은 희소식이지만 네. 그리고 벤치 멤버를 쓸 때에도 벤치 멤버가 잘해주는 경우는 많지만 교체 타이밍이 약간 늦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첼로티 감독의 축구를 보고 있으면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성적이 말해주는데. 그렇죠. 그럼 한지 플릭은 플릭 종신인가요? 아, 종신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종신이라고 얘기하면 종신이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런 건 근데 아니지만 전 지금 만족합니다. 바람. 괜찮다. 네, 지금은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어쨌든 모든 대회에 다 참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 떨어졌어. 우승도 못하고 챔스도 뭐 중간에 탈락하고 코파델레도 탈락하고 결국 그렇게 무관으로 끝난다. 네. 그래도 네, 그래도 한 어. 시즌, 두 시즌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더 볼만한 가치 있다. 네, 왜냐하면 한지 플릭 감독의 지금의 뭐 전술 자체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고 저도 비판하고 있어요.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해서 상대 팀들이 이제 적응이 돼가면서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횟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문제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경기 막판 집중력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면 그러면 뒷공간 내주는 경우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측면에 믿을 수 있는 백업 자원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은 큰데 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지 플릭 감독 색깔 자체가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자체가 정확하잖아요. 아, 본인 하는 게 명확하다. 나는 이런 축구 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아, 그러면 괜찮다. 네, 근데 만약의 경우 이런 축구를 했는데 올 시즌 무관이다? 네. 그럼 네. 이 축구는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음 시즌 더 봐야 된다는 건 여기서 개선이 되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개선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플릭 그때는 아웃. 그렇죠. 그때도 무관일 거 아니에요. 개선이 안 되면. 예, 예. 네, 아니, 근데 개선이 그러면은 안 돼도 우승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경기력이 안 좋고 그렇더라도 우승 트로피가 있으면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그럼 오케이? 이건 가야 되는 건데 개선은 안 되고 안 네. 되지만 어쨌든 우승을 하게 되면 그럼 그거는 간다. 뭐, 그런 가고. 거 그거는 할 얘기가 있으니까 변명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우승도 못 하고 개선도 안 되고 그러면 이러면 아웃. 네. 그러니까 우승 경쟁을 했는데 아쉽게 우승을 못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이탈리아로 좀 와서 인테르 라치오는 승리를 로테이션을 제법 돌렸지만 승리했습니다. 네. 사실 경기 잘 못했어요 전반전에. 경기는 그렇다. 전반전에 이제 라치오한테 굉장히 좀 많이 휘둘렸고 예. 스팅도 많이 허용되고 그러는데 역시 딸깍의 힘은 강하다. 어허. 역시 딸깍이죠. 이기는 건 딸깍입니다. 네. 아르나 그 슈팅 너무 오. 네. 대단하던데. 네. 정말 일십을 오래간만에 밥값했습니다. 아하. 일시불이 아니지. 그걸 우승을 해야지 일시불이지. 뭘 이제 겨우 8강에서 4강 뭐 그걸 가지고 뭘 아니, 그래도 일시불이야 그게. 까방권 이틀 3일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없나요 까방권? 그 새끼가 지난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16강 할 때 그 아. 날려 처먹은 거 그게 몇 개인데 그게 기억납니다. 거기서 한 골만 더 넣었어도 인테르가 8강 갔어. 음.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까방권은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골 넣었을 아무것도 아닌데 뿐이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느낄 수 있죠. 어쨌든 최근에 그 주전 공격수 빼고 나머지 공격수 백업 3인방 바보들. 호코, 타레미, 아르나 네. 셋 중에는 아르나가 지금 제일 낫다. 아우. 셋 중에는 지금 아르나가 제일 낫다.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고. 그 이상도 이어도 안 그러니까 돼. 이제 심장희 감독도 이제 로테를 돌릴 때 타레미 우선으로 쓸 생각 말아라. 그러니까 교체로 서브를 투입할 때도 타레미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타레미는 아르나 우선이 돼야 된다. 후순이고 이제는. 아르나가. 아르나는 어쨌든 걔 들어갔을 때 골 좀 넣는다 지금. 네. 지금이 딱 그 시기일 수가 있어요. 얘한테 맥시멈 5골을 기다린다고 쳤을 때 바이오리듬이 지금 왔구나. 지금 이제 5골 딱 넣고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 못 넣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써야 됩니다. 그냥 그 정도였고 전반전에 그렇게 좀 많이 휘둘렸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네. 실점을 하지 않고 잘 버텨냈던 게 이제 중요했었고 결국에 이제 라치오 입장에서는 그 카스테라노스 선수가 빠져 있는 것 주전 공격수의 비중이 굉장히 큰 선수가 빠져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리스크였을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 네.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이선 자원들도 좀 받아야 될 효과들을 좀 못 받은 게 좀 컸던 것 같고 어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그거였죠. 이제 그 경기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둠프리스의 그 누누 타바레스에 대한 도발. 이거 대박이야. 예, 진짜 예. 애가 확실히 요즘 자신감이 붙다 붙었어요. 보니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둠프리스하고 누누타바레스가 비슷하거든요. 둘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풀백들이잖아요. 운동 능력이 좋고. 운동 능력 되게 좋은 풀백들이니까 둘이 이제 몸으로 몇 번 부딪혀봤거든. 네. 부딪혀봤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르미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둠프리스 선수가 좀 급하게 들어간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걸 몸으로 한번 몇 번 비비더니 거의 끝나갈 때쯤에 도발하는 거 보고서 이 자식 많이 컸구나. 부딪혀 보니까 둠프리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덩치는 약간 누누타바레스 좀 더 큰 느낌이긴 한데 몇 번 이렇게 부딪히면서 좀 이기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둠프리스가. 누누타바레스가 제가 봤을 때는 둠프리스보다 머리가 더 나쁩니다. 저도 되게 잠깐 경험을 해봤지만 예. 그 약간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는 누누타바레스가 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딴 됐죠. 팀들도 이제 안 것 같아. 네. 얘 한계가 있어. 얘 돌파하는 패턴이 좀 네. 단순하다. 요쪽 막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이거 자꾸 올라간 다음에 올해는 상성이 좋지 않은 밀란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그 더비를 5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 앞에 3번 했고, 네네. 3번 다 끝났고, 근데 거기서 이제 1무 2패라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회다. 이거 2승하면 2승 1무 2패로 밸런스 잡고 끝낸다. 이젠 이길 때가 됐다. 아니 해야 한다. 해야 하죠. 상황이 좀 안 좋긴 한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 초에 하고는 4월 말에 해요. 네. 4강전 일정으로. 경기를. 일단 지금 잡혀 있는 건 그래요. 음. 중간 챔스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챔스가 좀 중요한 대회다 보니 그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챔스 이제 만약에 뭐 8강에 진출하게 된다면 거기에 좀 더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밀란한테 이번 시즌 한 번도 못 이기고 끝내는 거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만 져라.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일단 한 번은 이겨보자. 둘 중에 한 경기라도 이겨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 돼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마 시모네 이자기 감독 성격상 로테를 동률 확률이 매우 높긴 하겠지만 그리고 유베는 떨어진 거죠. 네. 그 경기도 이제 맨시티랑 토트넘 경기 보다가 이제 돌렸는데 한 골 먼저 엠플리가 먼저 심지어 선제골을 넣고 네. 그리고 이제 봤는데 오늘은 그거더라고요. 이제 블라우비치하고 콜로무아니를 공존시키겠다. 이렇게 굉장히 그 야심만만한 그런 라인업을 이제 내세웠는데 망함. 안 돼. 그 약간 확실히 그러니까 블라우비치가 제가 한창 얘기했었던 이 선수는 지금 현재 이게 이 폼이 뭐 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몸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올라왔어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올라왔어. 근데 중요한 걸 너무 많이 놓치더만. 결국에는 승부차기도 1번 킥으로 나와서 그 하늘 위로 날려가지고 네. 그거 실패하면서 유벤투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모르겠어요. 전반전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토트넘 맨시티 보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유벤투스가 많이 좀 주도를 하고 그러면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긴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앞에 톱들이 계속 좀 찬스를 날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승부차기까지 가면 안 됐던 게 왜 그러냐면 엠폴리도 로테이션 돌렸거든요. 이게 참 유벤투스 팬들한테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쵸. 자기들 홈구장에서 상대는 지금 여기 왜 그러냐면 엠폴리가 지금 18위예요. 그럼 이제 강등권에 있는 팀인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잔류가 여기도 중요한데. 지금 잔류가 중요해서 리그 경기들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로테를 돌렸어 나름 여기도. 근데 거기에 지금 근데 거기에 전반전 경기 잘 못하고 선제골 내주고 끌려가다가 동점골을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승부차기에서 이제 탈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게 존심이 엄청 상하죠. 유벤투스는 이제 조금 그 스쿼드 연령대 자체가 좀 어린 선수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엠폴리는 어쨌든 간에 여기 좀 나름 그래도 이제 후반전에는 교체 투입해서 다베레스 감독이 이제 원래 주전 선수들을 좀 투입을 시켰는데 나름 짬이 좀 있는 선수들이에요. 세리에 짬 좀 먹은 애들이야. 여기 나온 애들이 뭐 쿠아메 같은 애들 나오고 뭐 기아씨 같은 선수 나오고 이렇게 나름 짬 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선수들이랑 승부차기를 하면 우리가 요즘에 그
AFC에서 U20 아시안컵 하잖아요. 아 사우디에게 네, 한국 팀 승부차기 하는 거 보면 좀 많이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네. 그게 그렇다고요. 그게 진짜 얼마나 경험이 떨리는 거야. 중요하죠, 그게 진짜 승차는. 얼마나 떨리는 네. 거예요. 이 큰 무대에서의 토너먼트 단계에서 승부차기라는 그 중압감 자체가 프레스가 어마어마할 테니까. 엄청나잖아요. 그게. 제가 U20 월드컵인가 하여튼 어린 친구들 월드컵을 옛날에 중계했었는데 네. 승부차기가 13번째, 14번째 키커. 그러니까 한쪽이 넣으면 한쪽이 못 넣고 네, 계속 뭐 이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 한 3대 3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키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사이좋게 못 넣고 사이좋게 넣고 이게 반복되면서 그러면 길게 가죠. 엄청 길게 소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레스가 승부차기는 그렇죠. 큰데. 특히나 이제 어린 선수들이 받는 아, 중압감이라는 네, 게 네, 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왔던 과정들 생각해 보면 8강전 이기고 올라왔을 때도 그때도 사실 서로 우즈벡이랑 서로 그쵸. 못 넣다가 이제 어. 우리가 조금 더 잘 넣어서 이제 올라온 거고 이번 사우디랑 하는 것도 사우디도 잘 못 못하더라고. 넣었어. 못 넣었는데 그 이거는 반대로 사우디가 예. 조금 더 이제 맞아요. 잘해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유로 2020 결승도 보면은 이탈리아랑 잉글랜드랑 할 때 사카 실패했던 거 보면은 그 어렸을 어린 때. 선수가 네, 그래서 중압감 얼마나 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감독이 욕 먹었잖아요. 네. 왜 그걸 마지막 키커로 넣냐. 근데 이제 사카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이제 잘 차게 됐잖아. 그렇죠. 계속. 이제는 잘 차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중압값들을 그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린 선수들이 찬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다. 근데 사실 블라우비치는 아니다. 블라우비치는 아니죠. 예, 블라우비치는 넣어야죠. 넣어야죠. 일디지 같은 선수가 실패하는 건 그럴 수 예, 있죠. 예. 일디지가 실패했고 이제 블라우비치가 실패했는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승부차기는 또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브라우비치를 그런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브라우비치 너무 근데 유베 팬들이 블라우비치에 대해서는 좀 자. 많이 정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유벤투스 팬 여러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형이 얘기했습니다. 네. 예. 브라우비치 나쁜 놈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그 이렇게 쭉 보니까 유베 팬들은 모타 감독에 대해서는 신뢰가 많이 사라진 아니 느낌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경기도 무승부했네. 네.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던데 네. 애초에 이 짬이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 까미. 그러니까 네, 그런 까미. 그런 쪽으로 기결이 되어가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잖아요. 왜 큰 클럽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내려가면 또 그런 자신의 경우도 역량을 있죠.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런 케이스일지도 모르고 근데 일단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결국 몇몇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식. 네. 뭐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코프 메이너스 같은 트웬. 선수들 쓰는 방식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고. 이거 코파 4강 대진 보면 밀라노 더비가 사실상 결승전인가요? 저쪽이 이제 엠폴리하고 이제 볼로냐인데 아무래도 좀 기울죠. 무게감은 그런데 근데 그건 모르죠 그래. 사실. 토너먼트도 네, 모르는 또 거니까. 이게 4강만 또 여기는 웃긴 게 4강만 홈앤어웨이로 하고 나머지는 다 단판이거든요. 코파델레이도 그래요. 리그컵도 네. 약간 뭐 그런 경우들이 네. 좀 있죠. 네, 근데 약간 하여튼 특이한 케이스여서 예. 여기는 하여튼 그래서 근데 결승 올라가면 또 결승도 단판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인트를 볼려내한테 약하기도 하고. 아하. 이거 이탈리아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PL 얘기 다른 경기들을 싹 간단하게 보면 맨유가 오늘 또고쇼 야, 끝에 3대 2로 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선수 네. 이탈리아에서 넘은 선수 두 선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도르구고 하나는 호일룬입니다. 자 도르구는 오늘 실점에 빌미를 제공하더니만 퇴장을 당했고요. 네. 물론 이 경기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는 맨유 팬들이 굉장히 억울해할 만한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맞는데 네. 그거랑 별개로 네. 도르구가 이제 찬호 형이 그 얘기를 했죠. 이거 눈탱이 맞은 거다. 제가 그렇게 센 워딩을 말하진 않았어요. 사실상 그냥 눈탱이나 그 다름이 정도는 없죠. 아니다. 예, 예, 그 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호일룬 네. 지금 호일론도 똑같이 얘기했죠. 굉장히 그 정도도 아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네. 이탈리아산 선수들이 잉글랜드에 맞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맨유가 잘못 골라서 한 것인가? 맨유가 잘못 골랐죠. 아니 그 네, 예, 예. 한 시즌 그러니까 호일론 진짜 그 돈 아니었고 그거 한 시즌 그 한 10골 정도 넣은 애를 예, 예, 그 돈 예. 주고 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적정가는 그럼 한 3, 400억?
그치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뭐 오케이. 살만하죠. 한번 할만하죠. 예. 그것도 이탈리아 내에서는 안 돼. 아, 그 정도는 이탈리아는 스페인 내에서는 안 돼요. 예. 그게. 그 잉글랜드 거품이 끼니까. 잉글랜드니까 그 정도 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거 뭐 그렇게 샀으니 다 그냥 그때 샀던 호일륜 가격이나 도루구 가격이나 한 절반 정도. 면 뭐 수긍할 만하다. 그런데 도르구 선수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이제 몇 경기 안 했으니까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르구 선수가 어쨌든 초반 몇 경기는 활약이 괜찮네 이런 평가를 받고 이제 좀 긍정적인 여론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경기로 싹 다 날아갔거든요. 많이 먹었죠. 싹 다 날아갔는데 이겼으니 망정이지. 와. 싹 다 날아갔는데 네. 이러면 선수가 어린 선수니까 되게 의기소침할 거 아닙니까? 주눅 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극복을 해야 풀어줘야 돼요. 되고. 네, 극복을 해야 돼요, 그냥. 호일룬은 근데 표정이 벌써 약간 이제 극복이 안 될 표정이야. 이 선수도 어리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호일루는 솔직하게 해서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메뉴 와서? 지난 시즌 좀 더 낫지 않았나요? 뭐 지난 시즌 좀 더 낫죠. 이거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낫죠. 근데 이 정도 올 시즌에는 생각하고 너무 뭐 뻔히 몰라서 생각하면 뭐, 사실 호일루는 기간이 긴 거예요. 비판받는 시간도 도루구랑 비교하면 훨씬 더 길잖아요. 뭐 도르구야 이재훈 선수니까. 네. 그건 차이가 있고 이런 호일룬이 얘기하면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와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굉장히 많이 욕을 하셨겠죠? 그쵸. 일단 호일룬 욕을 하고 예. 네, 그 다음에는 데쿠 욕을 하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건 좀 메뉴 팬들에게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메뉴가 누굴 영입하면 이 선수 뭔가 있나 보다. 기대가 이런 됐죠. 생각을 그치. 했었어요. 하물며 베베 영입했을 때도 베베가 뭔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막 사왔겠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메뉴가 영입하면 일단 까봐. 하자 있나? 그 생각이 먼저 드니까. 일단 한번 까서 보자. 이게 돼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겠다. 예. 예전엔 기대감부터 생겼는데 지금은 약간의 의심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호일룬도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크다는 거죠. 지금 메뉴의 최전방은 호일룬이 책임지고 있다는 건 이거는 아이러니한 겁니다.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사실 성장한 선수를 영입하는 팀이 메뉴인데 그치. 데리고 와서 성장시키겠다고 했는데 성장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장을 시킬 선수면 싸게 데려와야 되는데 아니, 너무 나는- 비싸게 데려오니까. 아니, 나는 근데 맨유가 이탈리아 출신 선수 데리고 와서 별로 재미를 본 적이 없는데 베론. 왜 자꾸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네. 베론도 그렇고 다르미안. 다르미안도 실패고. 그게 잘 되지 않았었죠. 네. 여기 지금 호일은 지르크제이 그렇지. 다 실패야 지금. 왜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영 그게 상성이 잘 맞진 않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탈리아에 잠깐 있다가 뭐, 그냥 포르투갈 가서 포르투갈에- 터진 선수고. 그쵸.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어디서 자꾸 뭔가 이렇게 잘 뭐 하는지 이게 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수의 에이전트라면 맨유 쪽을 한번 공략해 볼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해요. 네, 그 그럼요. 잉글랜드 중에서도 아니, 선수도 거기는 좋아하고. 또 당연히 좋지. 보강할 때가 많아. 네.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자꾸 이렇게 우승 못한 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좀 뭐 약간의 뭐 조롱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맨유 참- 글로벌 최고 구단 중 하나니까. 네. 아까 영종이 말씀하셨던 맨유가 영입하면 까고 보자, 열어보자. 이 중에 한 명인 안토니 퇴장이 캔슬됐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전에 나올 나와요. 수 있습니다. 네. 기다리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입니다. 어허. 과연 또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어떤 활약을 과연 펼칠지 베토니가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은 이 경기를 통해서 안토니와 비니시우스의 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야, 네. 정말 가슴이 이게 웅장해진다. 진짜 네. 브라질 윙어의 대결. 이 경기를 보시면서 비니시우스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얘기만 하면 됩니다. 첼시는 어제 소튼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 네. 오늘 토트넘은 이제 맨시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뭐 60분에 아마 그 선수들을 넣으려고 손흥민이랑 쿠르세스키랑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펜스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죠. 졌으니까.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왜 로테를 눌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고 맨시티가 후반전에 좀 약하니까 제가 뭐 후토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서태웅 메타로 간 건가? 전반에 최대한 막아보고 그다음에 후반에 조지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 감독이 토트넘 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8일 뒤에 경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선발 추천시켜서 네. 빡세게 돌린 다음에 알크마르전이 8일 뒤에 있는데 체력적으로 문제 있으면 빼주면 되는 이해가 안 거잖아요.
아니 전반전 버리고 후반전 투입해서 물론 흐름은 갖고 갔지만 골 넣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결국엔 이건 실패죠. 졌으니까 홈에서. 아니 경기 일정을 착각했나?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 경기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 옛날 콘테처럼. 옛날 콘테 첼시가 그 맨시티랑 붙었던 그 경기처럼. 야 이건 이길 가능성이 없어. 던져. 그거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경기하는 거 보니까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거라면 그냥 그 선수들도 안 넣지 않았을까? 네. 그치.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지 이거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이해가지 않는 이 판단을 했는데 네. 이 두 팀의 이 경기 결과와 별개로 첼시는 팬들이 사실 비교적 이전 80년대에 비해서는 이제 피터 형이랑 그 폴 카버 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특색 때문에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온건한 팬들이 많은 네네네. 첼시라고 하는데 이 첼시 팬들이 토드볼리 체제 컨소시엄 꺼져라. 니네는 경기장 짓는 비전도 없고 챔스 진출도 못할 것 같고 스쿼드를 개선할 어떤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그냥 꺼져. 이런 시위를 했다고 하고 토트넘 팬들은 24년 동안 16명 감독했는데 트로피 한 개 땄다. 레비 꺼져라. 그래서 지금 런던에서는 각각 구단에 대한 엄청난 항의를 하는 이 두 개 구단이 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첼시와 토트넘의 지금 이 구단의 스탠스와 퍼포먼스 두 분이 보셨을 때 당장 나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좀 더 봐줄 의향이 있는가? 일단 첼시 토드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지현 형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토드볼리는 지금은 이제 밀려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클리어레이크 쪽이 지금 갖고 클리어 있는 레이크가 거잖아요. 갖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예, 지금 주도적으로 맞아요. 하는 거냐. 초반에는 토드볼리가 주도를 했죠. 야, 그 모델 실패했어. 야, 우리가 할게 해서 이제 지금 그게 클리어레이크. 이제 무조건 어린애들만 예예. 7, 8년씩 막 장기계약으로 묶고 이게 이제 클리어레이크 쪽에서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지금 보아하니 이거 실패 같은데 네. 약간 슬슬 냄새가 풍기잖아요. 아하. 지금. 그러니까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참으라고 참았지. 어. 야 그래 좋아. 너네 들어와서 뭐 의욕적으로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자. 처음에 토드볼리의 체제 토드볼리는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몇몇 선수들이 막 다치고 잘 안 됐으니까. 부진하고 막 이랬으니까 운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방향은 틀었어요. 이렇게 어린 선수들 위주로. 네. 너무 어린 선수들만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 팀에 리더가 없어. 리더가 없는 느낌이요. 그래서 이게 슬슬 보니까 야 이것도 안 되겠는데 전반기에 너무 좋았지만 야 한번 패턴 읽히니까 이제 안 되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팬들이 좀 화날만 할 것 같아요. 근데 팬들이 화날 만은 한데 뭐 바뀌겠어요? 바뀌진 않겠죠. 네. 그건 토트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토트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약간 그 양 클럽의 구단주라든가 이 뭐 수뇌부 회장이나. 스탠스가 완전히 예. 다르죠. 어. 그러니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 위주로 할부 계약을 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린 선수들 데리고 와서 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팀의 리더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니 이거 골을 못 넣으면서 결국은 네.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할부 계약이니까 내년에 돈 나가고 내후년에 또 돈 나가고 네. 그럼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올바른 운영이냐 비판할 수 있죠. 반면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감독 그렇게 바꾸고 열심히 우승한다고 그러더니만 진짜 우승할 마음 있어? 돈 쓰는 거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레비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좀 상황은 다른 게 첼시는 이제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만이라는 엄청난 구단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생각하다 하면은 그 시절의 영광을 그쵸. 다 가져왔으니까 그걸 축구의 생각하니까 판도를 당연히 바꾼 사람인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쪽이 어쨌든 간에 인수하면서 했던 얘기는 스탠포드 브리지를 새로 짓겠다. 그쵸. 이 신구장에 대한 청사진과 그다음에 이제 팀이 결국 신구장을 짓고 그다음에서 다음 스텝으로 나간다는 뭐 그런 굉장히 거창한 그 비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어린 선수들을 어쨌든 다 사와서 이적료 자체는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그렇게 쌓아서 이게 점점 쌓여가는 거잖아요. 야 잠깐만 이렇게 돈 써가지고 구장 어떻게 줘? 아니 거기다가 어린 선수들이 뭐 대박이라는 보장도 없고 없죠. 그리고 실패한 선수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이건 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토트넘은 이 경영적인 측면에만 놓고 봤을 때 우승 이런 거 전혀 다 제외하고
여기가 지금 매출액이 늘어난 거랑 맞아. 그래, 돈 경영 버는 거랑 잘해. 그런 거 따지면 구장도 새로 지었고 맞아요. 돈 버는 거 따지면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토트넘의 위상은 사실 정말 극적으로 달라진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진짜 달라진 케이스죠. 여기는. 사실 토트넘 팬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토트넘을 바라보는 뭐 수뇌부들도 그렇고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결승 간 게 매우 커요. 그러니까 클럽의 위상이 싹 바뀌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우리 운영 잘 되고 있다. 운영만 보면 잘 되고 있는 운영은 경영만 잘 되고 보면 있죠. 잘 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토트넘이 뭐 무리뉴든 콘테든 이런 감독 데리고 왔을 때 드디어 우승하고 트로피 싶은가 한번 보다. 따나? 트로피 드나 보다. 왜냐면 우승할 수 있는 감독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그 감독들의 인터뷰 내용 보고 이러면은 자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감독만 데리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팬들도 이제 우리 우승할 때 된 거 아니야? 다음 스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다음 스텝이 있고 팀적인 측면에서도 우승이 있잖아요. 우승도 무슨 뭐 카라바오컵이면 카라바오컵, 그다음에 FA컵, 그다음에 리그, 그다음에 뭐 유럽 대항전 바라본다 이런 스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텝 자체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팀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클럽적으로는 그래 잘하고 있는 거 인정해. 근데 팀적으로는 이게 맞아? 이게 되는 스포츠팀이니까. 거죠. 아니 저는 이게 나름대로 그 무리뉴 감독을 데리고 온 거나 콘테 감독을 데리고 온 거는 나름 우승을 해보겠다는 선언을 한 거에 가깝다고 네. 봐요. 네. 케인이 있을 때 해보자. 뭐라도 했어야 된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거야. 어쨌든 왜 그 사람들은 우승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본 그쵸. 감독들이니까 트로피를 몇 개 데리고 와봤어. 안 되네. 안 되네. 근데 나는 그 포 감독 데리고 왔을 때 이거 실패. 이거 인정한 거예요. 그때 이거, 이미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거 안 돼. 이거 우리는 안 되겠다. 그냥 가성비로 가자. 가성비로 가서 뭐 운 좋으면 우승하겠지. 이 뭐 거칠게 얘기한 거지만 진짜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레비 회장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돈 버세요 그냥. 근데 돈은 아끼고 싶고 우승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콘테 무리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콘테 무리뉴가 원하는 선수는 못 사줘. 그쵸. 나는 이 돈을 쓸 수 없어. 그럼 콘테 무리뉴 입장에서는 우승하려면 이 선수 필요한데 꼭 사줘야 돼. 이러는데 안 사줘.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승을 원했으면 그냥 주머니 한번 풀고 아니 정말 우승을 원했으면 은돈벨레 같은 애를 그 돈 주고 사면 안 됐지. 예. 그것도 맞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돈을 잘 못 쓴 거죠.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돈을 제법 쓰는데도 네. 좀 그러니까 하는 이게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네.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여기가 정신 차리고 돈을 좀 허투루 쓰지 말고 거품이 좀 많이 끼지. 예. 여기가 돈 좀 단단하게 잘 써야 된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출해야 된다. 이적 시장의 네. 선수 이적료 몸값에 거품이 끼는 이유도 프리미어 리그가 한몫하는 그렇죠. 거예요. 사우디랑 네. 프리미어리그가 근데 주축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코파 이탈리아 그리고 코파 델레이 주중 프리미어리그까지 쭉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아침에 두 분 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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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게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아, 네. 일어나니까 엄청 피곤한 거야. 막. 근데 그래서 새벽에 좀 잤어요. 한 2시간 잤는데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축구 봤는데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 오히려 지금 지금부터가. 걱정입니다. 지금. 야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잠이 언제 올려나. 요러면 이제 또 리듬이 네. 약간 쪼개지는데 네. 그거를 두 분 다 영종도 이제 또 조금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원래는 목요일날 언어 치료가 있는데 네네. 네, 그 지금 담당 선생님께서 예. 놀러 가신대요. 아.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비었거든요. 아. 그때 와가지고 이제 한 거고. 예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은 낮에 한 1시간 정도 자고요. 그리고 밤에 일찍 잡니다. 아. 그러니까 낮에는 사실 낮잠을 안 자다가 와이프가 좀 낮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는 건 좋다고. 되게 좋다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평식이랑 누워 있으면 자요. 옆에 강아지 있으면 진짜 잠 잘 옵니다. 네, 따뜻해가지고. 자다 보면 누가 핥으면 깹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분 고생하셨고 그러면 다음 히든 볼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